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만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강연자 중에.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뭐 다 듣지는 못했는데 앞전에 그 대표님들 강의도 듣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운동이라는 게 참 재밌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재미있는 운동을 하려면 참 재미없는 것도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신경외과에서 일을 개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을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람이라서 나온 거예요. 일단 신경외과 의사인데 뭐 일단 매뉴얼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뭐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트레이너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피트니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룹도 할 수 있고 1대1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겹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제 의사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 중에 의사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운동하면 좋네 이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막 그 대표님들이 강의 막 하실 때 같이 땀 흘리고 그다음에 열 올리고 막 엔도르핀 생기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예요. 그런 운동을 하다가도 다칠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하위 단계 운동을 더 챙기자 이런 형태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그 운동이 틀리고 안 좋다가 아니에요. 그 운동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단계, 하위 단계 운동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 재미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재활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대한 운동도 재미가 없지만 하다 보면 거기서 즐거움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보통은 운동은 참 좋은 거다. 그래서 권유한다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뭘 권유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대략적인 것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그 재활을 하는 실제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재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수동적인 치료가 굉장히 많이 좀 보편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운동치료까지 접목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운동들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또 적용도 하고 처방을 하는데 그 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뭔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현재는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오너는 의사거든요. 뭐 큰 병원은 뭐 법인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너가 잘 모른다. 그러면 직원이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 운동에 대한 그런 재활 영역에 대해서 트레이너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는 이제 보편적으로 뿌려주겠다. 이런 형태는 돼 있는데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내지는 다치지 않게 운동을 시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몸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운동하는 게 참 좋은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세 사람이 겹치게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거를 병원에서는 치료로 이용을 하죠. 외부에서는 예방과 관리 목적으로 이용을 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운동이라는 것 자체의 성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운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독이 돼요. 하다 보면 막 몸이 망가져요. 그런데 이제 그거죠. 이 운동을 하면 몸이 망가질지 안 망가질지 알아야 되는데
망가지나 안 망가지나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평가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그 운동에 대한 자극이나 부하를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운동이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요. 예. 자, 의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의사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여기 제 유튜브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좀 이상한 거 내용을 흘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은 보통 이제 영상의학 이런 거 CT 보고 MRI 보고 있잖아요. 엑스레이 보고 이런 것들 거기서 오 망가졌네 이런 거에 접근을 많이 해요. 근데 왜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 예, 그래서 재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중요할 것 같아. 요 정도까지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화가 잘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부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말이 안 통한다. 제가 의사인데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예. 여기 있으신 뭐 물리치료 선생님들 있으면 대부분 다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와 말이 안 통한다 할 텐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네. 그다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자리는 장소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밭에 씨를 심으면 거름이 다 잘 돼 있고 하면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근데 예전 병원들 같은 경우는 현실이 뭐냐면 거름이 없어요. 병원에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수동치료, 관절가동, 그 다음에 연부조직 이완, 그것만 해도 환자가 통증이 주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 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환자도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치료사분들도 굳이 왜, 의사는 더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돼버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막 운동 하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선생님들 만나도 여기는 운동 때문에 겹쳐져 있는 중첩된 것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 않았다. 지금도 뭐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러 다니고 교육도 열리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에서야 이제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환자분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찾는 사람들이 생기지 과거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치료까지 제대로 커버하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 번째 이제 트레이너죠. 일반적인 이제 형태의 트레이닝이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죠. 즐겁게 운동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관점이 딱 달라지면 그 운동이 나쁜 운동이 되기도 해요. 정말로. 괜히 그거 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한번 아파 보신 분은. 그러면은 내 몸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트레이너 분이 병원에서 하는 그 이론적인 베이스까지 다 알고 있고 기능적인 형태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접목을 하고 트레이닝 할 때도 정말 섬세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커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따라서 역할 분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은 그냥 즐겁게, 이분은 아니야 다치지 않게.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단계를 쭉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런데 이런 서로 간에 이제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잘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 못하잖아. 이렇게. 난 이거 할 줄 아는데. 의사들이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물리치료사분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트레이너분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못하는 게, 잘하는 게 있으면은 저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뭐 알고 있어.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지. 그럼 내가 그걸 취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의사 선생님들은 나 운동 모르는데 운동 중에 지금 재활 영역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면 되죠.
모르니까. 트레이너분 중에는 운동은 잘 시켜요. 이론 베이스가 부족해 조금은. 그거 취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거랑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배제하고 못하는 거랑 비교하니까 나는 잘났어가 되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런데 제가 이제 대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화가 됐을 때. 딱 보시면 그래도 SNS 하시면은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 저는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형님과 동생인데, 네, 이진성 원장님이라고 정형외과 닥터예요. 그리고 저 옆에는 이제 정민군 실장, 국가대표 트레이너. 예. 고 저는 이제 짬뽕이니까, 예, 다 아니까. 물리치료사 역할을 제가 했다고 할게요. 환자 한 분이 온 거예요. 우연찮게 뭐 검색을 해가지고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온 거예요. 저희 병원에.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신경외과인데 무릎 수술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께. 수술 명칭이 뭐냐고, 이 수술 어떻게 하냐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물어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방금 아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 있으시죠? 예, 지니킴 선생님이라고. 예, 그분께 또 연락을 했죠.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토콜 좀 달라. 네, 받았어요. 어차피 테크닉적인 건 아니까.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재활 그렇게 빨리 시작 안 하거든요. 근데 2주 만에 그냥 시작했어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바로 시작하는 거가 재활이거든요. 근데 뭐 딴 병을 수술하고 나서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했는데 제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죠. 선수 트레이닝 관련돼 가지고 재활해 본 적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제가 하고 그다음에 쭉 올렸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리고 나서 저희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문균아 이러면서 전화했어요. 좀 해줘 그 다음 거.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통증 없고 어느 레벨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재활 시점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복귀하는 거. 재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데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도 느낀 거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렇게 좋구나. 근데 이제 그거죠. 각각의 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협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1년 걸릴 거, 복귀 시점까지 1년 걸릴 거. 여기 선수 트레이닝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상당해서 1년 걸릴 거 반년으로 줄여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파트와 연계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선수 재활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가 정말 해야 될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는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 전 단계의 재활 운동은 굉장히 지겨워요. 내가 잘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은 굉장히 지겹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에 관심 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거죠. 운동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저는 운동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운동은 적절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운동을 가지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각 파트에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시너지가 나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도 정말로 이런 것 계통을 해서 나는 공부하는 게 정말로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꾹꾹 참고 즐거운 운동 말고 조금 꾹꾹 참고 지겹더라도 할 수 있는, 근데 그 운동조차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실 때 제가 해드린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병원과 연계된 형태에서 트레이너분들, 그 다음에 병원에 일하는 치료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